43건만 처방이 됐을 때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얼마죠? 이게 100ml니까 네네. 이게 지금 180ml인데 네네. 이거의 반병이에요. 네네. 이거 반병에 165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이거 되게 조금씩 먹는 건가요? 1년 먹나요? 그거면? 주사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스포이드. 스포이드로. 똑똑? 네, 스포이드. 스포이드. 물에 타서 경구로. 먹는 건가요? 아니 그냥 여기 먹으면서 약간 설화 투여해도 되고 한두 방울 정도? 네. 10kg짜리 그러니까 어린 아이 기준으로 그러면 하루에 5ml씩 20일치예요. 20일에 160만 원이요? 165만 원. 165만 원. 잘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식약처의 입장은 부잣집 애들 내년층 아이만 먹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죠.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그 약은 그렇게 비싸죠? 그 약을 제조한 제약사가 GW 파마슈티컬스라고 네네. 제약 쪽 분들 다 아시는 네네.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 임상하고 이중맹금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다른 그 연구실에서 합성한 성분이 아니고 네네. 100% 대마에서 추출한 대마 추출물을 정제를 해서 네네. 대마 정제 거에다가 그 지용성 기름을 그 추가를 해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특정 적응증 그 난치성 뇌전증 중에서도 아하. 지금 그 라벨에는 레녹스카스토 증후군이랑 뭐 드라벨 증후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에피테 승인을 2018년 6월 25일 날 에피테 승인을 받았죠. 이 약이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대마 추출물 100%를 가지고 사실은 대마액을 추출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약을 가지고 10년 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서 임상을 했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뽑아낼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임상을 거쳐서 이게 했더니 정말 이 뇌전증에 효과가 있었어요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일한 약물이 된 거고 이게 FDA 승인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제품만 우리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해외에서 승인된 이라는 조건을 이제 딱 그 조건에 적합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5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 대마 100% 추출물이라는 제품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말을 한 이유가 그러면 실제로 북미나 유럽이나 남미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마를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 도대체 네. 그 나라에서는 실제 어떻게 처방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용 대마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의료용 대마의 입장을 그 보건당국이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북미에서는 북미의 의료인은 에피데릴록스를 처방하지 않고 대마에 대한 그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써주면 그 소견서 그 처방전을 들고 그 대마 전문 약국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마 전문 약국에 가면 대마 관련된 제품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우리나라가 이 대마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지금 외국에서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방식이 틀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료용 대마라는 게 매우 안전하다라는 인식과 그렇죠. 여기는 대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라는 인식 두 가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의료인이 이 환자에게 지금 대마 100% 추출액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쉽게 처방전을 써주고 그걸 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대마 관련 약국에 가서 쉽게 그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가 지금 핵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가격도 훨씬 저렴한가요? 훨씬 저렴하죠. 얼마나 저렴할까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임상시험 비용이나 모든 비용이나 10년간의 투자비를 고려 투자 비용이 싹 뺐을 때는 하고 그 미국에서 생산된 기업 그 기업들은 뭐냐면 미국에도 다 그 뭐 GMP나 GAP 기준을 다 통한 영농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농 기업에서 생산된 그리고 그 철저하게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그 나라의 보건
그 보건의료당국이 철저히 검토하고 인증받은 그 영농 기업에서 생산된 대마 생약을 165만 원에 거의 저희는 8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약이 생각보다 판매가 처방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가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걸 처방을 해주는 의료인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모든 전문의는 처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예를 들어 신약이 나오면 그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수천 가지의 신약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수술법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단체에서는 학회를 운영합니다. 학회를 운영하고 그 학회에서 매년 새로운 그런 그 술기나 그런 거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보수 교육을 받거든요. 그쵸, 보수 교육. 그러니까 다른 뭐 일반 회사나 똑같아요. 보수 교육 받는 거, 학회 보수 교육을. 그러면 이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한 학회가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어디가 했나요? 말 그대로 뇌전증이니까 대한뇌전증 학회. 대한뇌전증 학회. 예. 그때 많이 못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법 시행이 3월 12일인데 부터 시작했는데 4일 전 3월 8일 날 긴급하게 서울대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많이 오셨나 저도 그 자리에 갔는데 보수기를 받으신 분이 20명도 안 돼요. 이번 국정감사 때 남일순 의원실에도 지적한 게 뭐냐면 너무 처방 지역이나 병원이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기를 받은 그것도 그냥 일반 신경과 개원 일반 그 전문의가 운영하는 일반 병원이 아니고 특정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이걸 처방을 특정 교수님한테만 가야지만 처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처방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일단 한정이 돼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있을까요? 식약처가 그 아까 전에 내놓은 그게 추가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규제를 건들지 않고 따로 만든 시행령이 뭐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 식약처가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약국인데 수입 권한까지 있는 그 특수약국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약국인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무슨 각 도에도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시에도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 바로 옆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민원을 넣고 청와대 청원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각 도에 있는 어느 한 약국에다가 배송을 하면 그 약국에서 그 도에 약국으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받아와라. 거점 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개선이 됐나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방하는 의료인을 하려도 또 어차피 또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네요. 결국 그럼 저쪽에 서울에서 받아오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언제 또 지방으로 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처방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 가격이 비싼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제한된 기준, 의료용 대마의 그 제품, 의약품에 해당되는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거였고요. 두 번째는 처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제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다지 니즈가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제품을 처방하거나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품을 처방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고는 계시지만 현재 처방이 매우 제한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 약은 정말 필요한 건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대한뇌전증 학회에서 저도 그때 보석을 받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항경련제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사실은 항경련제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개발된 많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 FDA 승인 또는 임상 여러 가지를 다 통과한 신약들이 분명히 경련제, 뭐 우울제, 기타 등등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약이 필요한 걸까요? 선생님들의 퀘스천은 아마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께서 말하면, 가정하게 말하면, 그 항경련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저는 뭐 의료인이 아니고 전문이 아니지만 항련제가 사실 너무 독한 약입니다. 사실 독하기도 하고 사실 부작용이 많고 많은 분들이 항경련제를 처방받고 나와서 그 항련제에 대한 그 주의사항을 보면 2살 이하한테 먹이기에는 사실 너무나 독한 약이죠. 독한 약이기도 한데 사실 어른이 먹어도 독한 약이에요. 근데 에피들렉스가 다른 항경련제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라벨에 2살 이하한테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리고 딸기향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맛있겠는데요? 아니면은 아예 훈증을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그냥 늘 이렇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에피들리엑스라는 약이 다른 화학적 첨가를 전혀 하지 않고 천연물 추출한 거에 대한 정제를 한 성분이고 다른 뭐 일반 다른 성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첨가된 물질은 아까 말한 지용성 기름,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약간 참기름 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참기름하고 이제 그 아이들 먹기 편하게 딸기향을 추가. 정말 최소한으로 첨가물을 제한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앞에 제기시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대마 씨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마 씨를 사다가 이제 집에서 몰래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대마 씨가 아마 항경련증용으로 처방이 옛날부터 됐겠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갑자기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된다면 사실 미국의 전통 의학이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북미의 원주민들이 쓴 전통 의학이었던 거고 유럽에서도 왜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된다면 유럽의 사실 전통 의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의학일 수도 전통 의학이에요. 우리 삼한시대부터 해왔어요. 모든 나라의 전통 의학인 거고. 그리고 한국도 이미 다 약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 네. 네, 그게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마하고 담배하고 누가 더 나쁜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중독성이니 건강에 더 나쁜 거는 담배예요. 사실 대마는 중독성은 없어요. 근데 왜 대마는 못 피게 했냐? 그 이유는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요. 담배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중독이 될지언정 오히려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마는 이걸 펴버리면 몸이 나른해지니까 노동을 못해요. 경영자로서의 입장이신 거고요. 의료에 대한 입장으로 하면 오늘 환자분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진통 효과를 주고 항경련제도 그 효과를 주고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가 의료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거를 의료인의 진단과 서류를 받아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입장인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2살 이하도 처방이 가능해요 라는 말에 저는 딱 오케이. 좋은 약이구나. 사실 약 중에서 이제 소아라든가 2살 미만한테 처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항경련제로서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정 환자, 특히 소아 환자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거의 4에서 50% 환자들은 소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약이 어떤 환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처방받기 어렵고 구매하기도 어렵다라는 지금 이제 문제가 1년 동안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참 풀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가 제일 뜨거운 얽히고 설킨 문제인가요?